단톡방, 단톡방 얘기해 주셨는데, 단톡방은 폭파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워낙에 그 소통보다는 싸움을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럴 거면 그냥 없애자 해서 없앴어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카페를 만들었고요. 카페가 지금 만든 지는 오래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품질이라 잘 검색 노출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지금 주로 올리는 게 이제 평택 뉴스 이런 거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요거는 이제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지제역 반도체밸리가 여기에 분양하는 겁니다. 해링턴 플레이스가 여기에 미분양 여기 다 지금 가재지구가 웬만하면 다 미분양이 낮죠. 예. 뭐 여기 반도체 말고 요쪽에 그 브레인시티 쪽은 뭐 그냥 10% 미만으로 분양이 되고 있고 안중 쪽도 지금 화양지구 쪽, 화양지구 쪽도 뭐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이런 게 지금 다 미분양 무덤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뭐 예전에는 고덕 지제 쪽이 미분양이었어요. 예전에는 고덕 지제 쪽도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랬지 라는 거 감안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조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10% 미만으로 분양이 돼 버리면은 대출이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PF 대출이 사업성이라든가. 그래서 자기네들 마진을 줄이는 거죠. 마진이 뭐 전체 금액에서 뭐 한 10%가 마진이면 그거를 살을 깎아서 이게 뭐 마냥 깎을 수는 없으니까 운영은 해야 되니까 깎아서 하는 건데 이제 계약률 즉 명의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계약금을 5% 조건으로 했다라는데 아마 이게 더 오래 가면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해가지고 더 오래 가면 뭐 계약금 뭐 1,000만 원 이렇게 단일 금액으로 갈 거거든요. 1,000만 원을 계약금을 내면 이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해가지고 해주고 그 1,000만 원은 이렇게 스리슬쩍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소개로 갔을 때 부동산 쪽으로 해서 다시 내신 분한테 꽂아주는 식으로 3.3% 띄고 뭐 이렇게 해서 꽂아주는 식으로 예전에 뉴비전 엘크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평택에 뉴비전 엘크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처분했어요. 요 뉴비전 엘크로가 뒤로 해가지고 1,000만 원 내면 1,000만 원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돈 한 푼 없이 아파트 동호수 지정해서 계약을 한 거죠. 물론 전부 이제 대출 명의나 뭐 이런 걸 다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부채를 가지고 오는 거고 건설사는 분양 실적을 늘리는 거고 미분양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래서 점점점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할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1,000만 원 이상씩 깎아줘야 이런 미분양이 해소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이거를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뭐 해가지고 뭐 그 이상 뭐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기겠죠? 1,000만 원 이상 할인받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평택에 지금 여기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푸르지오 얘기 드렸던 건데 마피 떴죠? 예. 마피가 꽤 많이 떠요. 지금 평택이 지금 분양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마피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고덕이 고덕이 나홀로 완판을 친 거예요. 그 와중에 여기 보면은 그 기사도 카페에다 올려드렸거든요. 고덕 신도시만 나홀로 청약 흥행을 했어요. 다행이다. 저도 여기다 썼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고덕마저 이게 만약에 미분양이 떴다? 그러면은 당분간 답이 없다. 당분간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고덕이 굉장히 많은 청약 통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아직 수요는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수요는 잠재되어 있는데 고덕하고 지제인데 지제는 없으니까 지제는 없어요. 분양이. 그러니까 고덕만 열리기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5천만 원이 남든 1억이 남든 뭐 그걸 떠나서 일단 들어가죠. 식으로. 그래서 그나마 고덕은 들어가는데 고덕에서 조금만 하급지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다 미분양 심지어는 10%도 안 되는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평택시 여기에다가 또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 63만 7천 명을 찍었다. 63만 7천 명을 찍었다 해가지고 이제 평택시청에서 퍼온 건데, 이 인구가 63만 7천 명 외국인 포함, 그리고 내국인만 해도 그 59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인구 주민등록한 게 59만 3천 명. 근데 아파트가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평택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들,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것들이 수치로 가늠이 안 되는 것뿐이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냥 안중 쪽하고 뭐 고덕 제외한, 지제는 없으니까 고덕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모델하우스 가면 그냥 자녀 세대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입주가 올해 뭐 내년 이러잖아요. 뭐 내년 정도, 내년 말까지 뭐 이러잖아요. 아마 마피가 생각보다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요런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 여기 브레인시티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거든요. 이러면 전세도 사실 놓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라서 마피가 이제 꽤 세게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나마 서한이 뭐 한판 쳐서 다행이다. 서한까지 이제 제가 이제 미분양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평택의 분위기에서 서한 완판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미분양이 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분양률 자체도, 경쟁률 자체도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거든요. 서한이. 아직 그래도 잠재돼 있다. 이거 희망적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당분간 고덕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현재 가격을 유지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가 물론 나중에 부동산 이제 그 다주택 규제 있죠. 다주택자들이 이제 지금 규제받고 있는 거, 예를 들면은 2주택일 때 취득세, 3주택일 때 취득세, 그리고 이거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 뭐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 각종 세금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집도 못 파는데 세금만 계속 내야 돼서 수익을 챙길 수 없는 구조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빌라 시장은 말할 거 없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난 거고, 물론 요 시기에 이제 좀 저가 빌라들 월세 받을 목적으로 보시러 다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현명하신 거죠.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아파트 시장만 놓고 본다면 전국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요. 물론 서울 쪽에 일부 뭐 반짝반짝하면서 빛나고 있긴 한데, 서울 쪽이 물론 서울이 막 물이 차고 넘쳐서 흘러야 이제 평택까지 오는 건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평택이 서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짝이고 있잖아요. 조금씩 뭐 회복하면서 뭔가 이렇게 밀어 올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또 집 못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매수세가 안 나오는 게, 실거주자들만으로는 집값이 크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진짜 찐 부자들은 그 찐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모여 살고, 그 외에 일반 서민들, 저희 같은 서민들은 집값이 웬만큼 합리적이다, 내가 벌고 있는 소득에서 합리적이다라면은 그 집을 매수하고, 그 매수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분들, 투자자들 있죠. 이 투자자들은 그냥 지도만 펼쳐보고 그냥 딱 찍어서 그냥 버스 타고 우르르 가서 한 번에 싹 소진시켜 버려요. 근데 지금 그 투자자들이 못 움직인다. 일단 대출도 안 되고, 가지고 가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이걸 팔자니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 뭐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뭐 금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게 금리 설명하면서 착각하는 게 보면 뭐 이런 거죠. 그 물가가 쭉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같이 이걸 잡겠다고 올려요. 같이 잡겠다고 올립니다, 금리를. 그리고서 물가는 계속 이렇게 요동치면서 가요. 금리는
전월 대비 물가가 몇 프로 올랐네 이걸 보거든요. 이때 예를 들어 10% 올랐어. 요때 2% 올랐어. 그럼 전월 대비로 요때는 몇 프로 올랐나? 1% 올랐네. 뭐 떨어지네. 올랐네. 또 1%, 2%, 1%, 2%, 뭐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10% 오른 거를 다 더하기를 하면 이게 물가가 20%, 30%씩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전월 대비로 이제 한쪽 눈 가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천장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끊임없이 오른다. 그만큼 화폐 가치는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물가는 많이 올랐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뭐 호떡 하나에 몇천 원씩 하니까 예전에 뭐 500원, 뭐 떡볶이 뭐 아시잖아요. 주변에 분식점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제 김밥도 이제 예, 한 5천 원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가는 올라갔다. 예, 다 오른다. 부동산도 이제 그 최저 시급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르잖아요. 그게 올라가면서 연봉 협상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물가는 실시간으로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똑같은 돈을 벌어도 쓸 돈이 적어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수렴해 가는 과정. 최저 시급이 올라서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해 가는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부동산 값도 공급이 이제 끊어지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미분양 있으면 그냥 눈여겨만 보세요. 네, 눈여겨만. 왜냐면 이 평택에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가 이제 마피까지 뜨고 했는데도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실거주자들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 같네 싶으면은 이제 그때 해도 늦지가 않다. 그래서 실거주자들 위주로 지금 움직이다 보니 고덕의 이제 그 아파트 가격만 놓고 본다면 당분간 현재 수준을 거의 유지할 거다. 큰 변동 없이. 뭐 500, 1000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 아마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금리가 뭐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튀어 오르고 이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뭔가가 변하는 게 없다면 다주택자들이나 뭐 이런 투자자들 이런 그 뒷받침하는 뭔가가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은 아마 그냥 횡보, 보합 이 정도일 거예요.